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부동산이 신규 부동산 뭐 새로운 집을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건물이나 집값들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비싸죠. 더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값은 이미 고공 행진을 하고 한지 벌써 이미 오래됐고요. 몇 년 됐고요, 벌써.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이 팬데믹 초기에는 좀 타격을 받는 듯 했으나 이후에 대기업들이 상업용 부동산들을 크게 사들이면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상업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별로 영향 안 준다. 왜 그런 영향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안드라스 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때 특별히 상업 부동산 관련해서 이 윤 대표님 설명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시 커머셜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금, 이것을 어떤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캐시를 어떤 부동산으로 만드는 과정,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커머셜 마켓에서는 현재 lower cap rate, 우리가 cap rate 자체를 바라볼 때에 그만큼 수익성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낮은 수익성으로도 기꺼이 사고자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 커머셜 마켓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건물값 같은 것들은 더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캡 레이트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사겠다라는 투자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동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은행에 있다고 해도 이것이 뭐 한 1년 후에 어떻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면. 네. 그렇지만 이제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도 언젠간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자가 확 올라가면 이제는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제가 그래서 왜 이런 부동산이 핫하냐. 그죠? 왜 커머셜 부동산이 핫하냐. 그런 것들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상 우리가 rising inflation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rising price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세입자들이 rising rent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죠? 돈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렌트비도 렌트비도 오르겠죠. 올라가죠. 네. 그러면 landlord,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는 rising NOI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rising property value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죠? 왜냐면 이 commercial property는 아무래도 렌트가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측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즈 어그리먼트를 보게 되면요. 벌써 계약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정도에 락돼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세입자들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에 네. 렌트 자체가 매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년 뭐 5%씩 올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하잖아요. 네, 정말 5%씩 올릴 수 있다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요즘에 그렇게 못하나요? 그런데 이제 averag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낮게는 1.5 그리고 좀 높게는 2.5% annually 이렇게 오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의 계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년 2%가 오르는 거죠. 계속해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property value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매우 핫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페드에서 계속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린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4%대의 인트레스트를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건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제 NOI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커머셜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얼마를 투자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얼마면 됩니까? 예,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커머셜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다운 페이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커머셜 융자를 하게 되죠.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SBA 융자는 커머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물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커머셜 융자로 가게 되면 한 25% 다운 정도를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물건을 산다면 25만 불의 다운 페이먼트가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캐시로 샀을 때는 매우 간단해요. 네. 그냥 이제 1밀리언짜리를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캡 레이트이 그냥 소위 말하는 average 6.5라고 봤을 때 1년에 떨어지는 NOI 내 호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이 6만 5천 불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틀리죠. 융자를 했기 때문에 매달 갚아 나가는 금액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네. 자, 그랬을 때에도 당연히 이 융자를 했지만 그 융자를 상환하고도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수익성을 개런티하는 것이 바로 커머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커머셜 프로퍼티를 살 때에는 왜 융자를 하게 되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렌트나 이런 모든 프로퍼티 밸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개런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비교했을 때 주식은 올해 상승해도 내년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리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내가 되팔았을 때에 그만큼 캡레이스를 기준으로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당연하게 더 받을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투자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수익이 이제 렌트 수입이라는 것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 네. 이제는 더 경기가 나빠질 수가 없는 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공실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렌트 수입은 계속해서 거두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산의 가치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분명히 서바이브한 비즈니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간에도 더욱더 대박을 친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테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셀렉티브하게 좋은 테넌트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으로 되어 있는 이 물건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그 수익성은 정말 보장되는 것이 바로 커머셜 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들 많으신데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거의 없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업 부동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좀 서두르셔야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당장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몇 년쯤 지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신 인터뷰 내용은 전체 저희 녹화한 거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이고요. 전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뉴스앤포스트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거기 그 전문가 패널 코너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거에 보니까 OJK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냐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냥 거저받은 돈을 가지고, 그게 거저받았지만은 실제로는 정부가 꾼 돈이거든요. 연방정부가 빚을 낸 돈인데, 그 연방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줬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기쁘게 쓰는데, 문제는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느냐?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내가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죠. 그냥 나라에서 돈 주면 거저 주는 거고 그냥 쓰면 되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저들의 이 사탕발림에 불쌍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 저희가 드려야 되겠고요.